지난해 10월 12일과 13일에 태풍 19호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기비스는 이틀 만에 일본 연 강수량의 40%에 달하는 비를 쏟아부었고 이례적으로 강한 바람까지 동반하면서 전국의 24곳의 제방이 붕괴되고 142개의 하천이 범람되었습니다. 또 폭우로 신칸센 고속철도 120량이 침수되었고 전국적으로 5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피해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어 특별한 인터뷰와 탐사 취재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북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의심이 되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태풍 19호 하기비스의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으면서 1주년을 맞이해 많은 행사와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주민들은 정부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복구도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무책임하다. 관심 바뀌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테 현에서만 약 890세대 주택이 파손되었고 306억 5천만 엔, 약 3,320억 7천만 원의 피해가 생겼는데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대로 된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매년마다 반복되는 태풍 피해와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고 성토합니다. 주변 하천을 제대로 정비하고 계곡마다 작은 방지댐을 여러 개 설치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1주년을 맞이해 인터뷰를 한 주민들도 아직도 도로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 고립되어 있는 22가구는 여전히 불편하고 불안하다. 정부는 빨리 대처를 해줘야 한다. 라고 간절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애걸복걸하는 일본 주민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아직도 피난소에서 생활하고 도로가 파괴된 그 상태인데도 막연하게 정부의 노력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마이니치 신문은 태풍 19호의 피해 복구는 자치 힘에서 나온다. 대지진의 경험을 살리는 주민들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야기현에서 주민 510명의 작은 마을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도로를 임시 복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로 도로는 토사로 막히고 파괴되면서 버스로 병원을 다니는 노인들이 약이 없어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정부의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동일본 대지진 때에도 주민들이 스스로 복구하고 살 길을 찾았다. 그 경험과 실적을 다시 살리면서 재해 복구에 나섰다. 이제는 병원에 가서 약을 탈 수도 있고 쇼핑도 대신 해주는 등의 마을이 되었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이제는 이 마을 주민들은 고립되어 있고 아직도 피해 복구를 못하는 지역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 살아가는 생명력을 자랑하고 해결 방법을 전수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다 보면 북한의 이야기인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인데 마이니치 신문이 자랑스럽게 보도하는 것을 보니 놀랍습니다. 한국인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일본에서는 자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노시에서는 태풍 19호 하기비스의 피해를 생각하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 피해 상황을 적나라하게 찍은 사진 550점이 전시되어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된다.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 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자연재해에 대해 스스로 조심하고 대비하도록 주민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자연재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하늘이 내린 것인데 정부는 다른 바쁜 일이 있겠지. 내가 미리 대비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 등으로 자책하는 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피해 복구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아예 세울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2019년 9월 태풍 15호 링링으로 인해 치바현의 10만여 세대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간 지가 보름이 지나도 8만여 세대에는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열사병에 걸릴 지경이라고 호소하니까 그제서야 도쿄전력이 일주일 기다려라, 아니다 2주일만 기다려라 라고 발표해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상 외의 엄청난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것은 시바현의 대형 송전탑과 1만여 개의 전신주가 한꺼번에 붕괴되고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30년이 넘는 전봇대가 대부분이고 대부분의 건물들도 30년 전 버블 경제 때 만들어진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 강력한 태풍에 쉽게 붕괴가 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고 복구 시스템이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시바현에 몇백 명의 복구 인원만 투입했다가 여론이 거세지니까 1000여 명으로 늘렸고 나중에는 도쿄전력과 자위대까지 총동원하는 뒷북을 쳤습니다. 이 당시에도 아베 정권은 주민들의 피해액 218억엔 약 2,400억 원을 13억엔 약 145억 원으로 수습하려고 해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바로 투입했다, 대책회의는 규정이 없어서 안 열렸다 등으로 변명하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매뉴얼 핑계대는 것은 결국 규정과 매뉴얼이 없으면 대책도 없고 예방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받은 거죠. 일본 정부에서 피해 복구를 하는 것도 아주 천천히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후다닥 할 복구도 언제까지 미루기도 합니다. 오늘 신문에는 지난 7월에 규슈호우로 구마모토 현과 가고시마 현을 연결하는 히사스 오렌지 철도가 11월 1일부터 다시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관광철도인 히사스선의 한 노선인데 4개월이나 지나서야 겨우 복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이타현의 많은 온천들은 진흙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서 폐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토사가 흘러들어서 건물이 파괴되거나 온천에 원천이 묻혔지만 언제 하천을 정비할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아서 그냥 폐업을 선택하는 온천 여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마을 주민들은 행정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마을 재생을 하자라면서 마을 재생 자치위원회를 설립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7월 호우가 발생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 인구의 34%에 해당이 되는 1152명의 집은 그대로 파손되어 있고 580명은 지금도 피난소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지 놀랄만한데도 일본 정부도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일본인들은 부지런히 스스로 복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만 모여 사는 작은 마을들이 노인들이 약을 제때 받기 위해 도로 복구를 스스로 하는 일들이 자랑이 되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지난달 일본의 새로운 내각이 출범한 뒤 스가 총리는 한일 관계가 엄중하다, 함께 발전해 나가자라고 밝히면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반응들이 살짝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은 일본스럽게 행동하고 있죠. 여전히 스가 내각은 아베 내각과 다를 바 없이 과거를 직시하지 않은 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베를린 도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정부의 요구에 의해 철거될 뻔한 사건이 있었죠. 이 소녀상은 지금까지 독일에서 3번째로 설치됐고 베를린 중심가에 있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설치는 독일 내 민간단체인 코리아 협의회가 시 공무원과 독일 시민들을 오랜 기간 만나며 소녀상이 베를린에 필요한 이유를 설득한 끝에 허가를 얻어 설치한 소중한 소녀상입니다. 그런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의 요구를 받고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다행히 각계의 반발이 확산됐고 베를린시는 철거 명령을 전격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일단 지금도 평화의 소녀상은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과거 역사적 과오를 지속적으로 사과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독일이 어째서 같은 전범국이었던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인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독일은 세계 2차 대전의 전범국이었던 과거 때문에 여성 인권과 전쟁 범죄 처벌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암묵적 인식이 독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독일의 소녀상 철거 명령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보였는데요. 그 행동의 이유가 일본의 집요한 로비와 물밑 외교전의 결과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거 위기에 처했던 이 소녀상은 지난달 25일 베를린 미테구의 비리켄 거리와 브레머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세워졌고 28일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독일 공공장소에선 처음으로 세워진 이 소녀상이 세워진 지 단 12일 만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지난 7일 코리아 협의회에게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며 철거 요구 공문을 통보했었습니다. 사실 이미 해외에서는 소녀상 설치의 의미를 잘 알고 있죠. 물론 독일도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강점기 종군 위안부들의 피해를 알리면서 여성을 향한 전쟁 범죄를 막자는 취지로 미국의 LA 인근 글렌데일, 버지니아주 애넨데일 등에 잇따라 설치되면서 그 의미도 같이 홍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소녀상의 의미를 왜곡하며 집요하게 로비를 했습니다. 주독 일본 대사관은 베를린 당국에 철거 요청을 전달할 때 위안부 피해자라는 인권 문제가 아닌 한일 간 외교적 충돌로 그 의미를 왜곡하고 바꾸려 시도했습니다. 여기에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최근 독일 수도 베를린 거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에 대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베를린 지역 당국까지 압박했죠. 심지어는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직접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에게 전화해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베를린시에 소녀상이 놓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철거를 요구하는 등 끈질기게 자신들의 역사를 부정하고 나섰는데요. 일본 우익 성향 상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는 점을 확인한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 취지를 설명했고 마스 외교장관은 일본의 강한 우려를 이해한다고 호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당시 이 같은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나중에 일부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철거 움직임을 견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또 독일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하다는 점을 파악하자 독일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독일 정부뿐만 아니라 미테구에도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을 반복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미테구는 소녀상 허가 취소 및 철거를 명령하면서 국가 간 역사 논쟁에서 한쪽을 돕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죠. 즉 일본 정부는 관방장관과 외무상, 주독 일본 대사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 문제를 한일 간 외교 분쟁 사안으로 만들어 독일이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를 사실상 파시즘으로 여기는 독일의 정서를 이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단일 민족주의로 몰아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죠. 결국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은 독일 당국도 문제가 있지만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를 왜곡하며 전달하는 일본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왜곡된 소녀상 철거 요구가 처음이 아닌데다가 실제로 철거가 이뤄진 전적이 있다는 겁니다. 2018년 12월 28일 필리핀 라구나주 산페드로시에 설치했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 이틀 만인 그달 30일에 철거된 데 이어 독일에서 세워진 또 다른 소녀상들이 옮겨지거나 철거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한 나치 강제 수용소 기념관에 전시된 10cm도 채 안 되는 초소형 평화의 소녀상마저 기념관 측을 압박해 철거하도록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때마다 일본은 일본과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2015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다면서 마치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잘못된 행위를 시정할 것을 기다린다는 식으로 왜곡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엄청난 로비와 공작, 왜곡된 정보 전달 등을 저질러 이뤄온 것들에 마치 한국을 이겼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비상식적이고 참 문제가 많은데요. 이번에도 베를린 소녀상의 철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일본 정부는 외교 성과로 자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다며 전향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산케이 신문은 전쟁이 벌어진 때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비난하고 여성의 인권을 호소한다는 명분으로 위안부상 설치를 계속해온 한국 측의 수법이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게 된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합니다. 철거 위기에 물렸던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 교민과 전 세계의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유지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철거 명령이 떨어진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항의 시위를 위해 현지 시각 13일 미테구 거리 평화의 소녀상 앞에 시민 400명이 모였고 현지 교민뿐 아니라 독일 시민과 일부 일본인도 함께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소녀상은 베를린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반대합니다 등의 문구가 독일어, 영어, 한국어로 쓰인 통팻말을 들고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실제 위안부 사진이 담긴 플랜카드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이후의 미투 운동의 역대를 보여달라는 내용의
대형 플랜카드도 등장했죠. 한 참가자는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 박영심 여사의 사진을 들었고 소녀상 앞엔 색색의 꽃다발과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이후 밑에구청을 향해 30분간 행진하면서 베를린이여 용감해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행진엔 휠체어를 탄 소녀상도 함께 했는데요. 구청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가며 독일 시민과 언론에 소녀상 철거 요구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진심에 화답하듯 집회 현장에선 밑에구청장이 직접 나와 항의 서한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어떤 논거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했는지 볼 것이라며